인천세관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의 시스타 중계가 떴다. 잠깐, 그렇다면 해상특송물류센터는 어떤 곳일까요? 인천세관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는 국제무역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해상특송 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검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창고입니다. 와, 오늘의 분량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탐지견 루카와 핸들러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업무 영역을 위해 탐지견과 핸들러의 팀워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탐지견은 핸들러와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최상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핸들러는 탐지견의 훈련, 관리 및 업무 지시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그들과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스타 중계, 한지 리포터가 박부리 핸들러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해상특송물류센터의 탐지견과 핸들러분의 전반적인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핸들러분과 탐지견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 2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부리라고 하고요. 저희 탐지견 동료죠. 저 루카라고 합니다. 1살 됐고요. 저랑 같이 한 지는 지금 1달 반 정도 지금 호흡을 맞춰서 마약 탐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지견과 핸들러분의 업무 환경 및 업무 소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핸들러분과 탐지견의 하루 일과와 대표적인 업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하루에 이제 처음에 출근을 하면 이제 탐지견 모습을 먼저 보죠. 그래서 건강 상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사료 급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변 상태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건강 상태 한 번 더 보고 오전에 입국장 업무를 보거든요. 항만. 그래서 오전에 그 입국장 가는 그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동해서 입국장 탐지 업무, 마약 탐지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저희 사람 입장에서는 점심이죠. 근데 점심을 준다는 건 아니고 좀 쉼이 있습니다. 계속 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렇게 이제 특송물류센터 지정장치장 이렇게 와서 마약 탐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핸들러님이 생각하시는 업무의 장단점이 있으실까요? 장점이요. 장점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경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매력적인 그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있는 그 탐지견 동료하고 같이 움직이고, 또 항상 탐지견 그 건강 상태, 그 어떤 컨디션이죠. 뭔가 그거에 따라서 탐지를 하느냐 마느냐, 요거 이제 결정도 제가 또 내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탐지견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아주 저한테는 단점이죠. 네, 그거 말고는 뭐 정말 좋은, 아주 즐거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탐지를 주로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관 탐지견이 탐색하는 대표적인 제한 품목이나 금지 품목 물품들이 궁금합니다. 예. 마약에 관련된 어떤 물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또 그거에 대한 위해 어떤 안전 위해 물품들, 그런 거 같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한 품목이라고 하고 싶죠. 최근 기사를 보던 중에 공안 탐지견과 세관 탐지견의 업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혹은 업무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탐지견을 데리고 입국장 안에서 탐지를 하는 거니까, 마약 탐지를 하니까 그게 이제 차이는 없는데, 다만 그 규모 면에서 항만 입국장은 좀 규모가 작고요. 그 공항의 입국장은 규모가 큽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탐지견과 업무를 하면서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나 에러 상황도 따로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훈련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아이가 이제 응아를 하거나 아니면 쉬어야 하는 어떤 그런 현장의 그 돌발 상황, 예, 그것하고 이제 갑자기 탐지를 하다가 다치는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저한테는 긴급 상황, 돌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탐지견 선발 기준 중 특정 견종 또는 탐지견의 성격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까요? 제가 판단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견종에 대한 어떤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이제 그 결정할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리트리버라는 어떤 이 견종은 사람의 어떤 친화라든가 아니면 훈련 습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고루고루 잘 되어진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같이 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리트리버가 적절한 어떤 그런 견종이 아닐까. 핸들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24년도 어떤 시험의 과정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현재 그 시험의 어떤 과정은 필기 시험, 그러니까 영어, 사회, 관세법 개론이라는 어떤 필기 시험을 통해서 그 1차 합격자에 한해서 또 2차 서류 검증을 받거든요. 근데 서류 검증은 자격 검증이라 그래서 견해 관련된 어떤 그 업무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훈련사 자격증이요.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서류 검증을 통한 다음에 3차 면접 시험을 통해서 최종 면접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번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탐지견의 탐지 성공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요, 100%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움직이는 탐지견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그에 따른 어떤 탐지견이 판단을 해서 그 어떤 흔적들을 찾은 거 아닙니까? 냄새 흔적을요. 근데 실제 어떤 현장 투입에 있어서 반응을 보이는 거는 100%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뭐 한 달 반 호흡을 맞췄지만 제 탐지견을 데리고 운영을 하면서 뭔가 반응을 보였을 때, 탐지견 반응을 보였을 때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100%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흔적을 찾아서 냄새에 대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 탐지견과 핸들러분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탐지 어떤 실력을 떠나서 탐지견과 이렇게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긴장감이 굉장히 좀 긴장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이런 어떤 저는 이제 탐지견이 마약 적발로만의 어떤 그 평가만이 아니라 마약 어떤 예방 활동으로서의 평가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탐지견이 적발을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 적발보다도 중요한 건 사전에 미리 차단시키는 어떤 예방 활동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네. 지금 6년, 이제 7년, 내년이면 7년 되는데, 저는 이제 요 입장에서 7년 됐지만, 이 위에 저희 선배님들은, 더 멋지게 핸들링도 하시고, 뭔가 또,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촬영보다도 이 선배님들의 어떤 촬영, 이거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렇게 촬영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스타 중계는 인터뷰를 통해 탐지견과 핸들러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해상특성물류센터의 탐지견과 핸들러의 활약을 응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세청 시스타 기자단이 함께하겠습니다.